오늘은 라이스 이야기입니다. 라이스는 정말 오랫동안 첼시행이 거론됐던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이스 자체가 네빌과의 인터뷰에서도 가족 모두가 첼시 팬임을 시사했고, 램파드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첼시행이 거론되다 보니까 첼시행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첼시 팬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첼시가 올 시즌 성적이 정말 좋지 않고 아스날마저도 라이스를 노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라이스 행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첼시만 봤을 때 첼시가 라이스를 살지 안 살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저는 세 가지 전제로 보았습니다. 1번 첼시가 노리는가, 2번 첼시가 살 수 있는가, 3번 라이스가 올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만 보자면 노리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첼시의 타겟이었고 현재도 첼시는 미드필더 개편은 필요합니다. 라이스가 예전에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느낌이었다면 현재는 박투박의 형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코바치치, 캉테, 조르지뉴의 부분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캉테의 재계약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코바치치와 조르지뉴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이스를 노리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웨스트햄 역시 판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이스의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고 다음 겨울부터는 보수만 룰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도 여름에 이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라이스는 PL에서 이미 탑급 미드필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노리지 않을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첼시가 노리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첼시가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일단 금액적인 것만 봤을 때는 가능은 합니다. 지금부터 선수를 사는 것을 막고 본격적으로 방출의 힘을 써서 스쿼드를 정리한다면 오히려 자금 경쟁력에서는 아스날보다도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스날은 안정적인 성적을 내면서 안정적인 이적 시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수 이적료의 한계점을 정해놓고 딜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첼시는 쓸 수 있는 금액의 총량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선수들의 금액을 맞춰가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라이스가 7천만 파운드에 나왔을 때 첼시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를 수 있지만 아스날은 거기까지를 한계로 정했다면 그 이상 지르기가 어렵습니다. 직전에 있었던 무드릭 딜이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방출도 많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만 봐도 코바치치, 치크, 조르지뉴가 나가는 걸로 보이고 하베르츠, 지에흐, 플리식, 루카쿠, 맨디까지 전방위적인 방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금액적으로 정리만 잘 된다면 정말 여름에 다른 선수들을 보강하더라도 라이스를 노리는 데는 자금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첼시가 얘기 나오고 있는 자원은 카이세도와 엔조가 있습니다. 만약에 카이세도, 엔조를 무드릭처럼 많은 금액을 줘서 데리고 온다면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미드필더의 조르지뉴와 치크와 코바치치가 정리가 된다 해도 카이세도, 엔조, 갤러거 젊은 자원들이 정말 많은 상황에서 라이스를 7천만 파운드 이상 주고 데리고 오는 건 첼시의 부담일 것입니다. 몇몇 언론이나 기자들은 이제 첼시가 쓸 수 있는 금액의 총량은 다다르고 있고 정리가 없거나 스쿼드를 줄이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그럼 라이스의 의중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첼시가 보여주는 비전과 아스날이 보여주는 비전은 차이가 큽니다. 일단 아스날은 첼시보다 감독 체제가 잘 구축돼 있고 중축도 완료가 되어 있고 선수단 구성도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첼시가 보여주는 비전은 이미 중축이 완료됐거나 보엘리가 정말 수익을 증대한 다음에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의 아스날보다 첼시가 성적이 안 좋아서 안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스날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르테타 체제는 한동안 라이스의 전성기를 보내는데 이 정도의 최적의 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이스가 아스날을 선택한다면 이런 부분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라이스가 첼시를 선택한다면 일단 확고한 주전 경쟁에 이점이 있다는 것과 본인이 선호하는 팀이라는 것과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시는 캉테입니다. 그 당시 레스터는 리그 우승을 했었고 첼시는 10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시즌 위치만 봤을 때 캉테는 레스터에서 첼시로 올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캉테는 첼시의 비전을 보고 첼시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스에게 제대로 된 비전만 확실하게 알려준다면 라이스도 첼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존 테리와 마운트의 존재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존 테리는 본인 자체가 자주 언급할 정도로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팀이라고 보기엔 첼시는 최근의 성적을 굉장히 잘 내던 팀입니다. 올 시즌 정도만 정말 성적이 좋지 않을 뿐 최근에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아직까지는 런던에서 가장 가까운 시즌에 리그 우승을 한 팀이기 때문에 라이스가 선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말하자면 여름까지 지켜봐야 되는 딜 같습니다. 현재 웨스트햄은 전혀 모든 딜을 받을 생각이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팀도 사전에 영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여름에 첼시와 아스날이 미드필더 정리는 또 어떻게 됐고 또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했고 또 현 상황은 또 어떤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라이스 딜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